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을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기대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걱정도 있고요. 예, 기대도 있고 교차합니다. 조우성 선생님께 또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떠세요? 방금 이 영상 보시고 걱정과 기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그 시험을 안 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꽤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4년에 처음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도 못 느꼈는데 나중에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원에 가니까 다른 학교 애들은 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그 사실에서 애들 자신이 사실은 좀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를 완전히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는 이 진도라든가 수업의 속도가 그냥 자유학기를 겪지 않고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처질 수 있습니다. 그 학기만큼은. 그런데 그 학기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쌓였던 능력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오히려 2배, 3배로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이 계속 이어졌을 때 다음 학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안 했던 아이들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분 중에 이제 아직 해보지도 않았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들도 참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 올해는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대단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 무수하게 많이 했고요. 저도 작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12번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유학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발점은 저희들이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12번이나 다른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셨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예? 자, 걱정과 기대에 대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저 센터장님, 이 진로 체험, 그죠?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네.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에 그러니까 학생들 참여 수업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그 교환을 구성한다든지 기획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듭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사실 학교 안에서 교실 수업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여러 사회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이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45만 명 중학교 1학년들이 저희가 이제 권장하기는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의 체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5만 명이 10명으로 나누면 이제 4만 5천 명이 두 번을 한다 그러면 한 9만 개의 체험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12만, 최소한 저희가 집계한 것만 해도 12만 개가 되니까 훨씬 더 그보다 많은 이제 체험처가 지금 잘 개발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실질적인 체험으로 일어나고 또 정말 그 학습으로 연결되는 이제 체험이 어떻게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차원의 고민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또 손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역의 그 230개 시군구별로 이제 진로 체험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여러 공기업이나 또 일반 민간 기업들, 동네 커피숍이나 이런 가게들 이런 쪽에서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그리고 또 이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학창 시절에 선배가 이렇게 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졸업생 중에 뭔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고 가기만 해도 학생들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근데 하물며 그 일을 한번 해보면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조금 더 체험해보면 분명히 동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잠깐 뒤처질지라도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애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한 분야를 찾아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렇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송사에 한번 가봤더라면, 대전 방송사,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녔는데 가봤더라면 더 유재석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정말 웃기게도요, 제 중학교 동창이 지금 저쪽 가운데서 카메라 감독하고 있어요. 저 한 15년 만에 만난 저 친구도 중학교 때 카메라 한번 잡아봤더라면 훨씬 더, 지금도 뭐 유능합니다만 훨씬 더 훌륭한 카메라맨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주제넘게 해보면서 우리 어머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불안하셨었을 거예요. 공부와 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불안하셨죠? 예, 처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이제 좀 자주 한 편이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교육을 받아도 실은 뭐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몰랐는데 직접 학부모 지원단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아, 이게 그거구나, 학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참여하면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저희 애가 이제 중3이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우리 애가 1학년 올라갈 때 저희 학교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숙제가 나오고 이럴 때 저희 애가 막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새벽 1시까지 PPT 만들고 발표하고 이랬을 때 저는 실은 이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숙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과제가 나오면 PPT 만들어야 돼. 그거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1학년 때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 지금은 1시간 반, 자기가 자료를 찾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실이 됐던 것보다는 이제 득이 됐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뭐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고 그렇게 함으로 좀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면 성숙해서 컸을 때는 정말로 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초기엔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선 어머니 말씀 드렸고요. 자, 조벽 교수님, 자유학기제,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떠십니까, 교수님 생각은?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우리 학부모님께서 자유학기제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작은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큰 것 걱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 2016년도 현실이 아니거든요.
2026년도, 2036년도잖아요. 10년, 20년 후잖아요. 여러분들 10년, 20년 후 예측하십니까?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저도 예측 못해요. 1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면은 대학 입시 때 아닙니까? 전 그때도 전 예측 못하겠어요. 이 예측 불허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잘 살려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가져야 할 능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연성, 회복 탄력성, 실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해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런 예측 불허한 세상에서 자기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창의력은 말이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허락해주고 실수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여유를 허락해줘야만 되는 것이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어차피 지금 현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꾸로 자녀의 정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로 여기세요. 암기력 그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암기력은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헌 것, 남의 것, 그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소비적인 행위거든요. 창의력은 정반대예요. 새 것, 내 것, 그리고 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이 기회에 그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활짝 열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걱정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큰 거 하십시오. 예. 알아들으셨죠? 예. 자유학기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의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걱정하셔라.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총리님은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걱정. 네.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대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내고 좋은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아마 다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금방 조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 10년 전에 10대 유망 기업 그 직종이 있었어요. 올해 다시 조사해 봤더니 10년에 10개가 올해 10개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신문 보도를 봤는데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13만 명이 중도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결국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학업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력 저하가 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이미 기업에서는 성적 별로 보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얼마만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나, 얼마만한 자기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중요시하지 무슨 스펙 뭘 했다 뭐가 몇 점이고 무슨 뭐 이런 거 이제 벌써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삼성에서 인사 담당하는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 동안에는 이제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이런 게 이제 평가 학생 선발의 주요 지표가 됐지만, 이제는 학교도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어떤 그 창의성과 더불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찾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극성맞게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뭐 그렇게 심하게 마케팅할 이유가 없겠죠. 사교육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교육을 아이들 학원에 보내서 여러분들 살리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오히려 들어가는 교육비를 자녀들하고 같이 새로운 어떤 그 가족들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시고, 자녀들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걱정하지 말고 자유학기제 이렇게 응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게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당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아서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불문과를 갔어요.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사람이 할 언어가 아니에요. 예? 지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요. 하도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떡하나. 예? 그러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인생이 바뀐 건데, 제가 선택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하물며 부모님이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좀 더 어린 시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해보고 결정하는 선택이야말로 그래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뭐 그런 말씀을 저도 한번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드렸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기 전에 아까 약속드렸던